각자의 PC를 열어서 보면 쉬운데 상황이 그렇지 않죠. 상황이.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몸이나 제 몸이나 다르네요. 제 몸은 좀 뚱뚱하고 여러분 몸은 안 그렇고. 근데 오장육부 똑같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간땡이가 큰 사람이 있고 저처럼 간땡이가 큰 사람이 있고 큰가? 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A형이고 어떤 사람은 B형이고 혈액형도 다르고요. 예전에 보니까 뭐 뉴스인가 예전에 보니까 심장이 오른쪽에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뭐 사고로 왼쪽에 이렇게 탁 충격을 받았는데 저는 분명히 죽을 거다 그랬더니 웬걸 심장이 오른쪽에 있는 바람에 멀쩡하대요. 상처 난 것만 이렇게 치료하고 꼬매고 한 것뿐이 없었다고. 사람마다 약간 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PC도 그래요. 우리 51페이지 그 메인보드 그림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비슷해요. 예. 그 제일 위에 보면은 노란 딱지가 붙어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뭐냐면 CPU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지금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거는 옛날 그림이고요. 옛날 그림이든 지금 그림이든 비슷한 건 비슷하죠. 자, 거기 보면 노란 딱지 밑에 약간 고리처럼 생긴 거 밑에 있죠. 그게 손잡이인데 걔를 살짝 밑으로 내려가지고 당기면 그 노란 딱지가 있는 뚜껑이 열려요. 그럼 거기다가 CPU를 올려놓고 다시 뚜껑을 잠그면 돼요. 그럼 그 노란 딱지만큼만 CPU의 윗부분이 보여요. 그러니까 CPU가 위에가 살짝 돌출되어 있어요. 그 모양만큼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열이 나오는 거죠. 열이 엄청나게 나는데 그 열을 이제 빼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쿨러를 달아야죠. 냉각기를 달아야지. 근데 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CPU가 있고요. 열이 뭐 거의 안 나는 CPU도 있고 그래요. 우리 스마트폰도 CPU가 붙어 있는데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하다가 뒤져 볼때기. 이거 뭐 쉽게 말하면 대리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추워? 그러면 핸드폰으로 비비면 뭐 해결 보라고. 그 스마트폰 핸드폰은 CPU가 있어도 열이 거의 안 나고요. 근데 PC형 CPU는 열이 좀 많이 나는데 열을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을 잡으면 쿨러가 부피가 커요. 의외로 쿨러를 덜 달아도 되잖아요. 조그만 거 달아도 되잖아요. 그럼 PC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뭐 케이스는 큰데 뭐하러 작게 만듭니까? 그게 기술이지. 예를 들어서 뭔가를 잘 만들었는데 부피가 크면 보기 싫을 수 있어요. 부피를 작게 만들자 이거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워크스테이션이라고 영어로 써 있어요. 예, 그게 노스브릿지라 그래. 노스브릿지. 북쪽에 있다. 그래서 어딘지 찾으셨죠? 그 노란 구리판 같은 거 중간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파이프로 쭉 내려가면 오른쪽 밑에 에이수스라고 돼 있어요. 에이수스. 아수스라고 불리우는 이게 사우스 브릿지라 그래요. 노스 브릿지, 사우스 브릿지 두 개가 있는데 써있네 옆에. 아이씨 이게 없어야 또 아는 척 하는 건데. 예. 자, 노스 브릿지 역할은 뭐고 사우스 브릿지 역할은 뭐냐 하는 건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램 슬롯이라고 있죠. 노랗고 꺼멓고 한 거 네 가닥. 그 다음에 확장 그래픽 카드 슬롯이라고 해서 노스 브릿지 바로 밑에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렇죠? 가로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CPU, 메모리, 그 다음에 확장 그래픽 카드. 슬롯은 꽂는 데가 슬롯이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럼 얘네들 간에 정보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통제하는 게 노스 브릿지예요. 노스 브릿지 칩이 그거를 담당해요. 그 나머지 FDD, 지금 뭐 FDD 안 쓰죠. 그렇죠. 그 다음에 SATA, 하드 디스크라든지 플롭 DVD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1394 장치라든지 뭐 USB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거, 인터넷, 사운드. 얘들은 속도가 좀 더딘 편이거든요. 얘들을 또 통제하는 장치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게 밑에 있는 사우스 브릿지예요. 근데 지금 컴퓨터들은 노스 브릿지가 없어졌습니다. 노스 브릿지가 없어진 기업이 제일 먼저 없앤 데가 AMD예요. AMD CPU가 달려있는 메인보드에는 노스 브릿지가 아주 예전부터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인텔이 따라서 없앴어요. 그럼 노스 브릿지 역할을 누가 하느냐? CPU가 직접 해요. 그러면 CPU의 역할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CPU가 기술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공간은 조그맣게 만들 수 있는 대신에 기술력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하나 더 넣은 거예요. 노스 브릿지 꾸지 메인보드에 넣지 말고, 그러면 메인보드 갔다가 왔다가 해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CPU가 직접 통제하자 이거지. 그러니까는 회장님과 경호실장은 한 몸이야, 한 몸. 대통령하고 경호실하고 따로 놀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VIP하고 그걸 다 경호하는 경호 멤버는 한 몸으로 움직여야 돼.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지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시머스 배터리라는 것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머스 배터리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방전된 거지 뭐. 문제가 발생해봤자. 그러면 이제 그 500원 주고 사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가 다 세팅해 드릴 테니까. 여기 건전지 몇 개 있으니까는. 예. 자, 53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CPU 소켓 이런 말 나오고요. 소켓, 카드 슬롯, 램 슬롯 이런 말들이 나오고요. 소켓은 어디 있나요? CPU 소켓이라 그래. CPU 소켓. 그 다음에 슬롯이란 말이 나와요. 슬롯. 그냥 슬롯은 끼워 넣는 데가 슬롯이고요. 소켓은 얹어 놓는 데를 소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CPU는 소켓이라고 부르고, 예, 메모리라든지 그래픽카드라든지 이런 거는 꽂아야 되거든요. 꽂아야 돼. 꽂고자 할 때 우리 꽃 같은 거 이렇게 가지를 꽂지 않습니까? 이렇게 꽂는 거는 칩셋이라고, 저기 뭐야, 그 슬롯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과거의 CPU 중에는 CPU도 꽂는 게 있었어요. 꽂는 게 있었어. 그럼 그거는 뭐라고 불렀어요? CPU 슬롯이라고 그랬었어요. CPU 소켓이라고 안 부르고. 그러니까 꽂아 놓는 거는 힘을 줘서 꾹 꽂는 거, 그거는 슬롯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살포시 올려놓는 거는 소켓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지금은 CPU는 소켓, 나머지는 슬롯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칩셋은 뭐냐면 메인보드를 관리하는 핵심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노스 브릿지도 칩셋이고 사우스 브릿지도 칩셋인데, 이 칩셋이 숫자가 있어요. 칩셋은 영문하고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데, 뭐 B61 뭐 이런 식으로, 뭐 Z99 이런 식으로. 영문자도 높고 큰 숫자고 숫자도 크면은 좋은 거고. 그러면 뭐 99보단 61이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라 기능이 많지 않다. 기능이 많은 거는 소켓도 달라야 돼요. 그렇죠? 예. 우리 그런 거 있죠. 어떤 거는 만능 드라이버 아세요? 여러분, 만능 드라이버? 저번에 보니까 홈쇼핑에 그런 거 보이던데? 예전에는 나사를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빼서 끼고 했잖아요.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빼서 끼잖아요. 그게 아니라 툭 열어가지고 뭐를 다 덮어주면 되고, 뜩 돌리면 십자 드라이버가 되고, 틱 돌리면 일자 드라이버가 되고, 그런 거 있더라고.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왜 저런 걸 살까? 그런데 초보자들은 그게 편한 거예요. 저희 같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구 같은 거를 좋아하니까는 뭐 뺐다 꼈다 이런 거를 좀 어렵지 않게 하는데, 초보자들은 그 뺐다 꼈다 하는 것도 버거워하고 귀찮은 거라. 근데 얘는 띡띡띡띡 돌리면 돼. 돌리면 알아서 드라이버가 탁탁탁 바뀌어. 그리고 그냥 띡 누르면 작동이 되니까 편하다 이거지. 그런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야. 그리고 얘는 기능이 5가지고 쟤는 기능이 10가지야.
당연히 10가지 있는 기능이 비싼 거겠죠. 5가지 기능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인보드를 사실 때는 칩셋의 역할을 봐야 돼. 얘가 어느 역할을 하는지. 예를 들면 메모리를 몇 기가바이트까지 지원하는지. 메모리 막 꽂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쓰는 거는요, 메인보드가 8기가 밖에 인식 안 돼요. 8기가만 꽂히면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은 꽂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큰애 거는 32GB 짜리예요. 32GB 짜리. 그래서 16GB 꽂아놨거든요. 그 다음에 여차하면 16GB 꽂으면 돼요. 16GB 꽂으면 돼. 그러니까 메모리 슬롯이, 메모리 꽂는 데가 우리 책에 보니까 검정색, 노란색에서 4개 있잖아요. 현재 노란색에다가 8기가 2개 꽂아놨거든요. 16개가 됐잖아요. 그럼 검은색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8기가 또 꽂으면 합이 16기가, 32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근데 요즘 나오는 컴퓨터는요, 64GB도 지원하고요, 128GB까지 지원하는 메인보드가 있어요. 그럼 64GB 같으면 16기가짜리 4개 꽂을 수 있죠. 64기가면. 그러니까 메인보드 칩셋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칩셋을 바꿀 수는 없나요? 못 바꿔요. 메인보드를 교체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메인보드를 교체하는 수밖에. 예. 그 다음에 53페이지 밑에 보시면 DIMM이라고 되어 있죠? DIMM. 이런 걸 보시면은 램을 꽂는 슬롯인데, 램 꽂는 자리가 아까 4개 있다 그랬잖아요. 보편적으로 2개 내지 4개가 있어요. 근데 진짜 싸구려는요, 이건 싸구려라고 욕을 해야 돼. 싸구려라고 보기에는 허접하게 만든 거야. 허접하게. 1개짜리도 있더라고. 1개짜리. 홈쇼핑용 물건. 홈쇼핑용 물건인데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케이스가 너무 예뻐요. 케이스가. 이 본체 케이스가 너무너무 예쁜 거야. 선생님 컴퓨터가 안 돼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케이스를 봤는데 3보 거야. 3보. TG3보인데 제가 이게 녹화하는 중인데 3보 사장이 들으면 또 펄쩍 뛰겠지만 이건 할 수 없어. 제가 홈쇼핑을 뭐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 너무 예쁜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 보니까 예쁜 거라. 그래서 열어봤어요. 근데 열어보니까 뭔가 이상해. 케이스는 이만해요. 케이스는 이만한데 메인보드가 요만해. 요거보다 좀 더 크나? 손바닥만 해. 손바닥. 메인보드가 손바닥만 해. 여기 딱 들어있어. 그럼 그 안에는 뭐야? 텅 비었어요. 근데 봤더니 메모리 꽂는 거 하나, 그래픽카드 꽂는 데도 없어. 확장 그래픽카드 꽂는 것도 없어요. 너무 엉망인 거라. 그러니까는 메인보드를 가장 저렴하게 만든 거야. 더 이상 확장이고 뭐가 없게끔 있는 대로만 써라 이거지. 근데 겉포장은 굉장히 잘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포장지 사면 과자 주는 거지. 그런 예전에 뭐 우스갯소리 했었죠.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예. 근데 이 DIMM은 보통 2개 내지 4개가 들어가는데 1개짜리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1개짜리는 말로만 들어봤지 실제 물건을 그때 처음 봤어요. 예, 이거는 허접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6개짜리도 있어요. 메모리 꽂는 데가 6개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비싸요. 예? 54페이지 보시면 듀얼 채널이라는 말이 있어요. 듀얼 채널. 메모리 꽂는 데가 우리 강의실 이게 몇 개라고요? 4개였죠? 우리 강의실은 2개입니다. 우리 강의실 2개인데 2개 있는 컴퓨터에는요 2개를 꽂아야 돼요. 4개짜리 컴퓨터는요 2개나 4개를 꽂는 거예요. 6개짜리는 2개를 꽂으면 돼요. 그러면 메모리가 2배 빨라져요. 메모리도 속도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저장 용량만 있는 게 아니라 4GB 용량만 있는 게 아니라 속도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0이라는 속도짜리 2개를 꽂으면은요 얘가 2000으로 돼서 가요. 신기하죠?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이 기술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듀얼 채널이라고 하고요.
메모리 꽂는 데가 4개짜리, 6개짜리라면 3개나 6개를 꽂잖아요. 그럼 트리플 채널이라고 해서 3배 빨라져요. 나는 예를 들어 4기가짜리를 4개, 3개를 꽂았어. 그러면 12기가잖아요. 용량이 3배로 늘어나는 거는 당연지사인데 속도도 트리플로 빨라지는 거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는 속도가 2000짜리고 하나는 속도가 3000짜리야. 그러면 안 돼. 그럼 2000으로 가. 둘 다. 2000짜리 2개를 꽂으면 4000으로 가는데 2000, 3000 따로따로 꽂지 속도가 다른 걸 꽂으면 느린 거로 따라가는 거예요. 느린 거로. 2000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하실 때는, 메모리 업그레이드 하실 때는 반드시 기존에 있는 메모리랑 똑같은 속도를 꽂았든지 아니면 걔를 빼서 중고로 팔고 속도 빠른 거로 2개를 꽂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메인보드에는 용량이 제한이 있다 그랬죠? 속도도 제한이 있어요. 이 메인보드는 속도가 16,000까지입니다. 이 메인보드는 메모리 속도가 12,000까지입니다. 요거는 24,000까지입니다. 이런 속도 제한이 있어요. 그 속도 제한을 보고 하시면 돼. 근데 그 속도 제한에 가는 걸 본인이 알고 있을 정도라면 그 사람은 컴퓨터 좋은 거 쓰시는 분이거든. 그럼 알아서 업그레이드 하실 거니까 걱정 없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 메모리가 4기가인데 8기가로 늘리고 싶어. 그러면 컴퓨터 본체에 꽂혀있는 메모리를 빼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거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 되지. 그럼 거기 있는 용산 전자상가 사람들은 딱 보고 오케이 하고 똑같은 거로 하나 더 주니까 그럼 마저 꽂으면 되는데, 그냥 가서 메모리 4기가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 메모리 4기가 더 주세요 그러면 DDR2입니까? DDR3입니까? 요즘 DDR4입니까? 클럭 스피드는 얼마입니까? 물어봐요. 그럼 아무거나 주세요 말도 못하고. 왜? 아무거나 샀다가는 안 꽂혀지니까. 정확히 똑같은 거를 꽂으셔야 된다는 거죠. 예.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그냥 아무거나 꽂아도 연결이 되는데, 메모리나 CPU는 그냥 꽂으면 안 맞아요. 반드시 똑같은 걸 꽂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뭐가 있냐면은, 레이드, 55쪽에 레이드라는 말 보세요. 레이드. 자, 한번 제가 앞에다가 적어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 보세요. 하드디스크에 하드디스크. 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자, 1테라바이트 짜리를 2개를 샀어요. 그럼 용량이 얼마죠? 1테라바이트 짜리 2개를 사면 용량이 얼마예요? 1테라 2개예요. 2테라 아니에요. 50평짜리 집을 2채 사면 50평짜리 2개 집 100평이 안 되는지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이쪽도 우리 집 저쪽도 우리 집이야. 나쁘게 표현한 2집 살림이 아니라 이쪽에 50평짜리 집 샀고 저쪽에 50평짜리 집 샀어. 얘를 허물고 털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50평짜리 2채라고. 그냥 1테라짜리 하드 2개를 사서 꽂으면 컴퓨터 안에 2테라라고 안 나오고 1테라 2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2테라바이트로 변경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안 되죠. 1테라 2개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2테라가 아니라. 근데 이 레이드라는 기술을 적용하면 2테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흙덩이 한 덩이 2개를 이렇게 합치면 큰 덩어리 하나가 되듯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무슨 기법이다? 레이드 기법이라는 거예요. 레이드 기법.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레이드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레이드는 기술이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또 뭐가 설명되어 있나 좀 볼까요? 이 책에는 여러 개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하는 기술이라고 써있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드는 이런 거죠. 여러 개를
하나로 합하는 기능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을 여러 개 같이 기록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테라짜리 두 개를 샀어. 1테라짜리 두 개를 사서 각각 꽂아놓고 쓰는데, 제가 무슨 명령을 걸어서 저장 그러면 C에도 저장, D에도 저장, 똑같이 저장되는 거야. 똑같이 여러 개 같이 기록하는 거야, 같은 내용을. 근데 만약에 C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거로 가져오면 되잖아, 똑같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것도 레이드예요. 그럼 얘를 합하면 어떨까? 1테라짜리 4개를 사가지고 2개씩 2테라씩 묶어가지고 2테라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기록시켜도 되죠. 똑같이 기록시켜도 되잖아요. 1테라 4개를 사서 2테라로 묶어가지고 그걸 똑같이 기록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이 서버에서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 PC에서도 적용을 하더라, 이게. 그럼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는 레이드 기술이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레이드가 적용이 될 수 있는 컴퓨터인지. 네. 메인보드 설명서를 봐야 하는데, 메인보드에서 얘가 레이드 기술이 적용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제 거는 돼요. 알고 샀으니까. 레이드 기법을 쓰지는 않지만 레이드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제가 뭐 안 돼도 할 수 없지만 된다길래 옳다권이 더 좋구나. 그 전에 쓰던 메인보드도 레이드 기술이 되던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가 지금 500기가짜리 쓰시는데 공간이 달랑달랑해. 그래서 1테라짜리 하나 더 샀어. 그렇다고 1.5테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C 드라이브에 윈도우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면 다 C로 저장되잖아. 내 문서도 C고. 근데 C는 지금 한 10밖에 안 남았거든. 근데 얘가 명령을 걸면 알아서 D로 가면 좋겠어. D가 널널하니까. 안 그렇잖아요. C로 들어가잖아, 자꾸만. 그럼 C에는 내 문서에 있는 거를 잘라내기 위해서 D로 넘겨놓기도 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때 레이드로 묶어버리는 거지. 그럼 하드가 2개인데 얘가 한 통이 되니까 늘어났잖아요, 공간이. 그럼 편하죠. 서버는 이렇게 하거든. 서버가 1테라짜리 쓰는데 모자란다고 해서 2테라짜리로 바꿔치기 할 수는 없잖아. 1테라짜리 있는 걸 2테라로 다 넘겨놓고 늘릴 수가 없잖아요. 불편하거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는 하드가 있는데 공간이 없으면 하드를 하나 더 사서 꽂아. 모자라면 또 사서 또 꽂아. 그래서 계속 늘리면 되거든. 근데 만약에 그 하드 중에서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못 쓰는 거죠. 그 중에 세 번째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얘를 여러 개를 하나로 합해서 C 드라이브인데 그 중에 일부가 하나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걔만 따로 빼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애먹는 거죠. 근데 요즘 컴퓨터는요, 하드디스크는요, 수명이 25만 시간이에요. 25만 시간. 하드디스크의 수명이 25만 시간이고 평균 고장 시간이 뭐냐면 얼마나 만에 고장이 나느냐를,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다가 얼마 만에 고장이 나느냐를 평가를 해보면 100만 시간 정도 나와요. 100만 시간. 100만 시간을 써야 한 번 고장이 난다 이게요. 수명은 25만 시간인데.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를 여러분이 가져와서, 자, 계산해 볼게요. 계산기를 가지고 25만 시간을 365로 나누면, 잘못했다. 25만 시간을 나누기 365로 하면, 잠깐만, 잘못 계산했어. 25만 시간을 하루 10시간씩 써볼까? 10시간씩? 그럼 2만 5천일을 쓰는 거죠? 얘를 365로 나누면 68년을 쓸 수 있어. 하루 10시간씩 68년을 쓰는 거야, 68년을.
발음이 좀 별로 안 좋은데. 약 60년 이상을 여러분이 계속 쓸 수가 있는 그게 수명이에요, 하드디스크가. 근데 PC는 그렇지만 서버는 안 그래요. 서버는 24시간 돌리죠? 자, 25만 시간을 24시간으로 돌리면, 그리고 얘를 365로 나누면 28년간 쓰는 거예요, 28년간. 그럼 28년 동안 컴퓨터 하나 사가지고 28년 쓰면 오래 쓰는 거죠? 이거는 개인용 하드일 때, PC용 하드일 때. 서버용 하드는 달라요. 서버용 하드는 더 오래 써요. 더 오래 쓴다고. 그러니까 뭐 고장난다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예. 레이드 기술을 이용하면 좋은데, 지금은 6테라짜리 하드 이런 게 나오니까는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1테라가 최고였거든. 근데 게임하다 보면 프로그래밍 용량 큰 것들은 뭐 100메가짜리, 100기가짜리 있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는 게임을 여러 개를 설치를 못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테라짜리를 뭐 6개를 사서 얘를 하나로 합치면 6테라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 하고 싶은 게임은 5만 가지 다 집어넣고 할 수가 있겠지. 그렇게 해서 레이드 기법을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도 있었어요. 실제로 봤었어요. 예. 그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실 수 있는 것들인데, 하나 요것도 알아두면 좋으시겠다. 사타는 시리얼 ATA라 그래요. 시리얼 AT라고 하는데, 기존에 보조기억 장치라고 하는 거는 뭐죠? 하드디스크하고 ODD, 광학 드라이브, 그러니까 DVD나 CD롬 같은 경우가 보조기억 장치는 병렬 방식이니까 영어로 뭐라고 하죠? 파타라 그래, 파타. 패러렐 ATA 방식이라 그래요. ATA는 뭐냐면은요, 하드디스크나 DVD 장치를 연결하는 기술을 ATA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과거에는 병렬이라, 병렬은 뭐고 직렬은 뭐예요? 병렬은 따로따로 꽂는 게 병렬이죠. 어깨동무하고 하는 게 병렬이고, 앞으로 나란히 해서 가는 게, 우리 기차놀이 하잖아, 어릴 적에 보면. 그게 직렬이라고. 그럼 병렬이 빨리 가요? 직렬이 빨리 가요? 병렬이 빨리 가죠. 많이 가죠, 많이. 빨리 간다, 많이 간다 떠나서 많이 가죠, 병렬이. 예를 들어서 차선이 8차선인 거하고 2차선인 거하고 생각해보세요. 2차선은 병렬이고 8차선도 병렬인데 편도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 일방통행로. 이게 직렬이야. 그럼 8차선, 16차선이 2차선보다 많이 가잖아요. 빨리 가는 거잖아. 결국에는 많이 가니까 빨리 가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메인보드 안에 구조가 복잡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빠른 병렬 방식이 기존의 기존에도 직렬은 있었어요. 직렬 방식보다 훨씬 빠르다 이거지, 빠르다. 그런데 빠른 직렬 방식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직렬은 뭐였냐면 마우스 클릭하는 거 있죠? 이런 게 직렬 방식이었었어. 그러니까 마우스 같은 경우는 굳이 안 빨라도 되잖아요. 클릭, 더블 클릭 이런 건데, 그러니까 직렬로 연결해서 썼었다고, 과거에는. 그런데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렬 갖고는 불가능하니까 병렬로 했었단 말이에요, 병렬. 근데 병렬이 너무 비용이 들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 케이블이 있어. 병렬 케이블이 넓어요. 넓다 보니까는 공기의 흐름을 막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를 좀 빠른 직렬을 좀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사타 방식이에요. KTX 같이, KTX 기차가 가는 거 오는 거 일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직렬이잖아. 자동차 8차선이 병렬인데 비해서
KTX는 뭐예요? 그러니까 왕복 16차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8차선을 만들려니까 도로를 뚫어야 되잖아. 이렇게 16차선으로. 근데 KTX 하면 어떻게 돼요? 오는 차 가는 차 두 가만 있으면 되잖아. 두 가닥만. 이거는 비용이 덜 든단 말이야. 그런데 기차를 양을 늘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싣고 다니잖아. 그게 사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타 방식. 근데 사타 방식은 이런 게 있어요. 사타가 처음에 나왔어요. 사타가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타 2가 나왔고 사타 3가 나왔어요. 처음에 사타가 나온 거는요, 속도가 얼마나냐면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다. 파타는 1333 메가 bps, 얘는 1500 메가 bps, 얘는 3000 메가 bps, 얘는 6000 메가 bps.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6기가 bps 이렇게 줄이죠. 이건 3기가 bps. 얘는 뭐죠? 1.5인가요? 1.5? 메가 다음에 기가라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인터넷이 100메가를 쓰다가 1000메가로 들어왔단 말이야. 1000메가. 그걸 1기가라 그래. 그래서 기가로 광고 나오는 거예요. 기가비트. 예. 그러니까 1기가비트를 이용한 인터넷을 쓰면은요, 1초에 1기가비트짜리의 데이터가 왔다리 갔다 1초 만에. 여태 말하는 거는요, 비트예요. 비트. 바이트가 아니라. 바이트는 얘를 8로 나누면 바이트라 그러는데, 비트하고 바이트는 뭐냐면 영문이나 숫자 한 글자를 바이트라 그래요. 바이트. 근데 이 바이트는 8비트로 나눠져 있어요. 8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글자를 기계적인 숫자로 보면은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11000001 뭐 이런 식으로 8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낱글자를 우리는 비트라고 부르고, 한 글자 A 뭐 3 이렇게 숫자 하나, 이거를 바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컴퓨터에서 말하는 통신들 속도는 바이트로 표현하지 않고 다 비트로 표현해요. 비트로 표현하니까 뭐 1기가비트다 그러면 1기가 10억이니까 10억 개의 글자가 가느냐 아니라 걔를 8로 나눠야지. 비트니까. 비트는 1초에 간다는 얘기죠? 예, 1초에. 퍼세컨드. 예전에는 퍼세컨드니까 과거에는 10메가였어요. 10메가. 인터넷 속도가 10메가, 그 다음에 100메가, 그 다음에 이제 1000메가 이렇게 간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1000메가가 아니라 더 빠른 1500메가 이렇게 가겠다 이거예요. 또 엄청난 거죠. USB 아시죠? USB까지 잠깐 좀 하고 메모리 정리를 해볼게요. USB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이제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예요.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이것도 직렬 방식이죠. 이것도 직렬 방식인데, USB가 뭐 1.0이 있었고, USB가 1.1이 있었고, USB가 2.0이 있고, USB가 3.0이 있고, USB가 3.1이 나왔는데, 자, 이거는 옛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워버릴게요. 2.0이 얼마냐면 속도가 480 메가 bps예요. 얘는 5000이에요. 굉장히 빨라졌죠? 5000이니까 뭐죠? 5기가 bps죠? USB 3.1은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10,000메가예요. 10,000메가. 이거는 10기가 bps예요. 그 다음에 USB는 아니지만 썬더볼트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썬더볼트는 뭐예요? 번개죠, 번개. 이거는 이제 그 애플사 있죠, 애플사에서 만든 건데, 얘 속도가 얼마냐면은 10기가 bps예요.
근데 여러분 USB는 어떤 용도로 쓰는지 아시죠? 뭐 하드디스크 외장 하드를 연결하거나 뭐 스캐너를 연결하거나 프린터를 연결하거나 USB 메모리 연결하거나 그런 거잖아요. 외부 장치. 근데 썬더볼트는 USB 방식보다 훨씬 USB보다 많은 뭐라고 해야 되나? 활용 범위가 넓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모니터도 썬더볼트로 연결해요. 모니터도. 그럼 본체에서 그래픽이 막 처리가 되는 거를 영상으로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본체에서 움직이는 거를 화면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모니터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모니터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한다는 게 모니터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내에서 게임을 하고 영상이 막 움직이는 거를 화면 장치로 보여줘야 되는데 요즘 컴퓨터들이 4K라고 하죠. 4K. 해상도가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케이블을 꽂으면 일반 우리 본체에 붙어있는 우리 뒷사람 컴퓨터에 보시면 그 하나는 파워가 하나는 케이블 꽂혀 있다 그랬잖아요. 특히 오른쪽에 그 하얀색 뭉치 그 디지털 케이블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갖고는 4K가 연결이 안 돼요. 4K를 연결하려면은 디스플레이 포트라든지 아니면 HDMI 2.0을 써야 되는데 이 썬더볼트는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썬더볼트는. 그래서 애플사에서는 이 썬더볼트를 이용해서 뭐 프린터도 연결하고 뭐 모니터도 연결하고 다 연결하는 거예요. 활용 범위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용어 자체가 낯설어요. 어렵고. 낯설고 어렵다 이거지.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세요. 뭐 다른 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SATA 방식, 파타 방식 얘기를 했는데 파타 방식은 속도가 1333이에요. 근데 왜 병렬에서 직렬로 갔느냐? 병렬 방식이 하드를 하나만 꽂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두 개, 세 개를 막 여러 개를 꽂게 되면 무척 힘들어요. 여러분 멀티탭에다가 전열기구 꽂잖아요. 그냥 쿡쿡 꽂으면 되죠. 근데 옛날은 그게 아니랬다고. 예를 들어 전열기구 콘센트 2개 꽂는 자리에 1번 꽂고 2번 꽂을 때는 둘 다 너는 형이고 넌 동생이고 만 표시를 해줘야 돼. 기기에다가 하드를. 그게 초보자는 힘들어요. 아무리 설명서를 줘도 힘들어해.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사용자들이 보편적으로 쉽게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컴퓨터는 전문가만 썼던 기기였는데 가면 갈수록 보급이 잘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쉽게 써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하드디스크를 연결을 할 때 쉽게 쓰게끔 연결하자. 그냥 꽂으면 작동이 되게끔 하자. 그리고 좀 빨리 만들면 안 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방식을 바꾸자. 기존의 병렬 방식에서 직렬 방식으로 바꾸자 해서 바꿨는데 얘들은 그냥 꽂으면 작동이 돼요. 되게 편해요. 근데 처음에 만든 거는 속도가 한 1500, 1.5기가 정도. 별 차이 없었죠? 얘랑 별 차이가 없었어. 그 다음에 하는 건 3000, 2배 빨라졌어요. 그 다음에 빠른 건 또 2배 더 빨라졌지. 가면 갈수록 더 빨라진 거예요. 현재까지는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 집 메인보드는 얘만 지원해요. 얘까지만 지원해요. 저희 집 메인보드는 SATA2만 지원하는 거예요. SATA2까지. 그러면 제가 쓰는 하드는 SATA3 하드를 사서 꽂으면 어떻게 돼요? SATA2로만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건 아니고 안 움직이면 안 되지. 안 움직이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신형 하드를 사서 꽂아도 구형 방식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메인보드를 살 때 SATA3도 지원되는 메인보드인지를 보고 사셔야죠. 그러면 하드를 살 때 SATA3 하드를 사면 되지. SATA3 방식의 하드를 사서 꽂으면 어떨까요? 빨리 움직이죠. 참고로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는 다 얘를 지원해요. 지원하는데 꽂는 단자가 2개냐 4개냐 6개냐 8개냐 달라. 꽂는 단자가 많으면 비싸.
꽂는 데가 많으면, 여러분 멀티탭 있잖아요. 멀티탭도 꽂는 데가 많으면 비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드 몇 개 쓰세요? 댁에서? 5개? 2개? 보통 하나 쓰시잖아. 하나. DVD 장치 하나 하고, DVD는 SATA2를 연결해도 의미 없어요. 그냥 SATA만 지원하면 돼. DVD는 느리니까. 그러니까 DVD는 아무데나 꽂으면 돼. 비어있으면 꽂으면 되고, 하드디스크가 4개까지는 기본 지원하거든요. SATA3 방식으로 4개는 지원하면 4대까지 꽂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중에 하나는 DVD 꽂으면 3개 남았잖아요. 3개. 3개에다가 하드를 3개 꽂으면 되죠. 제가 쓰는 게 지금 하드를 3개 꽂아서 쓰는데, 우리 강의실처럼 파티션을 나눠서 CD, E로 나눈 게 아니라 하드를 그냥 하나씩 꽂아서 3개를 꽂아놨어요. 그러면 편리하게 쓸 수 있잖아. 알아서 꽂을 수 있잖아. 근데 아직 집에 3개 더 있어요. 공간이. 그러니까는 제가 메인보드를 중고를 사더라도 이 포트가 SATA3 슬롯이 몇 개 있느냐를 보고 사는 거고, 메인보드가 메모리를 어디까지 지원하는 건지 보고 사는 거고, 그걸 알고 사야지. 무턱대고 사면 안 되죠. 무턱대고. 무턱대고 싼 걸 판다 그래서 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 선생님 스마트폰 얘기 잠깐 하셨는데, 스마트폰도 비싼 게 있고 저렴한 게 있는데, 저렴한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저렴하죠. 기능이 많지가 않다 이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카톡하고 몇 개밖에 안 할 거거든? 그럼 보급형도 좋아요. 화면도 넓게 나오고 좋잖아. 인터넷 창이 아까 10,000개 열린다, 20개 열린다. 난 2개만 열어놓고 쓰면 되잖아. 그러면 상관없지. 근데 이제 직업으로 하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 저런 것 해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스마트폰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터치 되는 거, 터치. 여러분 터치 몇 개를 해요, 손가락? 손가락 몇 개를 이용해서 터치합니까? 2개는 쓰잖아. 이렇게 넓히고 좁힐 때 2개는 쓰죠? 근데 일반적인 고가의 스마트폰들 있잖아. 얘는 10개 지원해요. 동시에 10개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피아노 같은 거 있잖아요. 피아노. 그런 게임 같은 거 하면 손가락 10개를 올려놓고 막 두들겨도 다 인식을 하는데, 보급형은 5개밖에 지원 못해요. 동시 터치 되는 게. 그런 거면 피아노 게임 안 하면 되잖아. 보급형 쓰면. 그런 거지. 근데 피아노 게임을 꼭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 스마트폰을 바꿔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그러니까는 이 메인보드를 구매하실 때도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보고 사셔야 되는 게 그런 거고요. 자, USB.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데, 2.0 방식. 제가 쓰는 USB 메모리는 3.0 방식이고, 3.0. 하늘색 붙어 있는 게 3.0이에요.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 2.0만 지원하거든. 그럼 얘를 꽂으면 어떻게 된다? USB 메모리는 3.0인데, 포트가 2.0이니까 속도가 얼마로 간다? 480. 480으로 가는 거예요. 자, 저희 집에서는 USB 3.0 포트가 있으니까 얘를 꽂으면 얼마로 간다? 5000으로 가는 거죠. 10배 빠르죠? 10배 빠른 거지. 여기서는 복사하는 시간이 1분 걸리면 어떻게 돼? 저희 집에서는 1분에 10분의 1이니까 6초 만에 복사가 되는 거죠.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니까.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USB 3.1이 새로 나왔어요. 예. 걔는 만이야, 만 또. 얘가 녹색으로 돼 있나? 그럴 거야. 근데 USB 메모리 아직까지 3.1은 없고요. 3.0만 있는데, USB 방식으로 연결하는 무슨 장치가 나온 게 있는데, 걔는 그 녹색으로 돼 있는 3.1 방식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쓰면 지금 우리가 쓰는 480보다 20배 빠른 거지, 20배. 엄청나게 빠른 거죠. 예. (59페이지) 보실래요? 자, 데스크탑 칩셋이 H87이 있고, P67이 있고, B65가 있고, Z87이 있고, Z79가 있고, 이런 거 보이죠? 예.
자, USB 포트 쪽을 가보세요. USB 포트는 H87이 USB 3.0 포트 최대 6개 해서 총 14개가 들어온대요. 근데 Z77은 어떻게 돼요? Z77은 밑에서 세 번째, 표 세 번째. USB 3.0 최대 4개죠? 4개잖아요, 4개. 그러니까 메인보드에 4개를 붙이는 거야. 근데 USB는 합쳐서 14개니까 메인보드에서 14개를 지원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알려드릴게요. USB 메모리는 최대 USB 장치는 최대 255개까지 지원을 해요. 저희 집은요, 뒷면에 8개, USB 3.0 2개하고 USB 2.0 8개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2.0에서 10개로 확장하는 허브를 샀고요. USB 3.0은 7개로 확장하는 허브를 샀어요. USB 3.0을 지금 하나는 고정형으로 그 외장하드를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장치를 하나 꽂아놨고, 또 하나는 허브로 연결해서 7개까지 꽂아서 막 쓰게끔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뒷면에 있는 USB 단자 2.0에는 키보드, 마우스는 2개를 꽂아서 제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는 PS2 방식입니다. PS2 뭔지 아세요? 동그란 거로 꽂는 거. 그저 기계식 키보드 쓰거든요. 기계식 키보드라서 USB 방식을 안 쓰고 PS2 방식을 써요. PS2가 기계식에서는 PS2가 좋아요. USB가 다 좋은 건 아니고. 제품이 나올 때가 같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젠더 같이 나오죠. 그거 쓰면 되고요. 젠더 꽂아 쓰면 되고요. 예. PS2 방식이 더 낫다. PS2가 없는 본체도 있거든요. 메인보드가. 그럼 젠더를 꽂아서 USB를 써야 되는데 PS2가 있으면 거기다 꽂는 게 더 좋은 거죠, 당연히. 예. 근데 PS2가 사실적으로 잘 안 쓰이니까 없애는 추세거든요. 왜냐면 PS2도 마우스 꽂아야 되고 키보드 꽂아야 되니까 2개지 않습니까? 이거를 빼버리면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그거 하나 꽂는 것도 10,000원씩 들어가거든요. 부품을 꽂을래도. 그러니까 그 부품을 빼버리면 메인보드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쟁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안 쓰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프린터기, 스캐너, 그 다음에 또 이런 여러가지 장치들을 쓰는 게 있어서, 지금 외장 하드는, 밖으로 꽂아 쓰는 외장 하드는 USB 3.0 방식이 지금 2개가 돌고, USB 2.0 방식의 외장 하드는 한 4개가 돌아요. 제가 다 꽂아놨어요. 안 킨 것 뿐이지 다 꽂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뒷면에 꽂을 때가 좀 많아요. 저는 편하죠. 모니터는 2개 꽂혀 있죠. 그 다음에 TV 수신 카드 꽂혀 있는 바람에 안테나선 꽂혀 있죠. 그 다음에 VTR 케이블 꽂혀 있죠. 그 다음에 캠코더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뒷면이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메인보드를 교체하려면 그거를 그대로 다 옮겨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근데 새로 나온 메인보드들 보면 저렴한 거는 뒤에 확장하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메인보드는 전 못 쓰거든요. 또 팩스 모뎀도 써야 되니까 전화선도 꽂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팩스 모뎀을 꽂을 수 있는 메인보드는 요즘 새로 나오는 신형에는 많지가 않아요. 고가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본의 아니게 고가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니면 이제 팩스 모뎀을 안 쓰든지. 근데 팩스 모뎀을 꽂혀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팩스 모뎀은 옛날 PC 통신할 때 쓰던 제품이에요. 오래된 제품인데 팩스를 보내고 받아요. 컴퓨터에서. 아래 한글에서 글을 쓰고 나서요. 아래 한글에서 글을 쓰고 나서 보내기 하잖아요. 보내기 하면 팩스로 바로 보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받는 사람 전화번호를, 팩스 번호를 눌러가지고 뭐 숫자를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송을 하면 PC에서 전화선을 타고 바로 팩스로 상대편한테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팩스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프린터로 인쇄해서 빼가지고 얘를 다시 팩스에다 넣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팩스 모뎀이 붙어 있으면 아래 한글에서 팩스를 바로 보내고 윈도우상에서도 팩스를 보내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능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기계는 옛날 건데 요즘 새로 나온 신형에는 없단 말이야. 그런 기능들이. 그러니까 저는 메인보드를 신형보다는 구형 중에서도 좀 기능이 많은 구형들 얘를 찾아 쓰는 입장이죠. 그러다가 이제 영 안되면 그 복합기를 PC로 연결해서 직접 전화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이제 그거를 쓰면 좋겠고, 뭐 바꿔봐야죠. 이제 옛날 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잖아. 잘도 안 쓰는데. 메인보드에 빼고 필요하겠네. 그 메인보드가 크죠? 최근 메인보드가 한 이만해요. 보통 메인보드는 작은데, 그러니까 일반 케이스에는 안 들어가요. 제 메인보드는, 제 케이스는 일반 우리 강의실 책상 서랍 있잖아요. 이렇게 끼는데 거기 안 들어가요. 높이가 안 맞고 커요. 그러니까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쓰니까 공간을 좀 차지하는 편이고 좀 지저분하죠. 예. 그러니까 이 칩셋의 역할이 그런 거야. 뭐가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다음에 메인보드를 교체한다 이런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이 있는지를 꼭 알고 와서 하셔야 돼. 모르시면 그냥 모르는 대로 쓰실 수는 있겠지. 저 같은 입장이 아니라면 그냥 뭐 요즘 나오는 뭐 슬림하고 예쁜 거 사시면 되지. 자, 61페이지 보시면 내장 그래픽 칩셋이 있느냐, 메모리 슬롯이 있느냐, SATA3를 지원하느냐, 확장 슬롯이 몇 개 있느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자, 메인보드 그림이 있는가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 없으니까 제가 한번 다나와 한번 가보죠. 뭐 다시 우리 홈페이지, 제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보면 어디 있나요? 여기 사이트 모음 중에 보면 여기 다나와라고 있죠? 그 다나와로 한번 가볼게요. 다나와 중에서 어딜 가서 보시냐면은 컴퓨터 노트북에 있는 메인보드 볼 거예요. 주요 부품 중에서 메인보드. 예. 우리가 보는 거는요, 어디 볼 거냐면은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는 거는 다나와 사이트에 가면은 컴퓨터 노트북에 있는 완제품 쪽에 모니터를 볼 거고요. 완제품 중에 모니터를 볼 거고,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아, 난 조립하기 싫고요. 그냥 삼성 거 사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브랜드 PC죠. 그럼 여러분 하이마트에서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용산전자상가에 가서 삼성 컴퓨터 사는 게 좋아요? 약간 차이는 있어요. 여러분 용산전자상가는요, 카드가 현금가 이렇게 따로 받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사고 말썽이 되는 바람에 지금은 다 카드도 다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계가 100만원이라 그러면 현금으로 사면 깎아줍니까? 물어보면 깎아줘요. 분명히 100만원 그러면 뭐냐면은 이거는 카드가예요. 근데 어디는 현금가 100만원이라고 써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카드로 사겠다 그러면, 카드로 사면은 10%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이건 법으로, 옛날엔 수수료를 받았는데 수수료 받으면 법으로 걸리니까는 부가가치세 현금 카드를 쓰면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 더 내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되신 분들은 부가가치세 환급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받으시면 되는 건데, 이제 개인은 그렇지.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못 받으니까 현금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하이마트 가서 사시면 돼. 하이마트는 뭐 무이자 할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용산은 무이자 이런 거 없습니다. 수수료는 다, 할부 수수료는 내가 다 내야 되는 거고. 현금으로 사실 거라면 용산이 아무래도 좀 싸겠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부품 쪽에는 뭐 CPU, 램, 이게 메모리예요. 그 다음에 뭐 메인보드, VGA가 뭐냐면 확장 그래픽 카드예요. 확장 그래픽 카드. 예.
그 다음에 SSD, HDD, ODD, 뭐 케이스, 파워,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거. 그 다음에 주변 기기 쪽에 가면 뭐 프린터기라든지 외장하드라든지 뭐 USB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따로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죠. 이 안에 책에 나오는 범위 내에서. 지금 볼 거는 메인보드를 볼 거예요. 메인보드. 근데 요즘 이제 6세대까지 나온다 그랬죠. 스카이레이크라고 하는 6세대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얘는 102,000원이고 226,000원이고 어떤 거는 94,000원, 78,000원, 69,000원이잖아요. 가격이 다르죠. 가격이 낮은 거는요 케이스가 작아요. 근데 가격이 비싼 애들은요 케이스가 큰 겁니다. 케이스가 큰 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확장 슬롯이 많아요. 확장 슬롯이. 보여드릴게요. 자, 저렴한 거, 저렴한 제품을 하나 보고요. 아까 비싼 거 있어요. 20몇만원짜리 한번 볼게요. 둘 다 에이수스라는 회사 거예요. 에이수스라는 회사 건데, 하나 이렇게 생겼고요. 하나 어떻게 생겼는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이게 백패널이라고 하는 거, 키보드 마우스 꽂는 자리 있죠? 근데 여기 백패널 자리가 어때요? 약간 좀 삐까번쩍해 보이죠? 여기가 뭐가 있어 보이죠? 비싼 거는 그래요. 그놈이 그놈이지 뭐. 그 다음에 그리고 메인보드 색깔 자체가요 약간 검죠? 어둠치침하지 않습니까? 얘는 이렇게 막 화려한 데 비해서 이렇게 알록달록 노랗게 보이는 거는 저렴한 제품이에요. 보편화되어 있는, 보면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꺼멓게 되어 있는 거는 비싼 물건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메모리 꽂는 데가 검은색이 여기 4개가 있고요. 얘는 노랗고 검었고 노랗고 검은 거죠. 그럼 뭐 노란 것끼리 2개 꽂든지 검은 것끼리 2개 꽂든지 아니면 4개를 꽂으면 되고, 얘는 색깔이 구별이 없죠. 2개를 꽂든지 4개를 꽂든지 아무데나 2개를 꽂든지 아무데나 4개를 아무데나 4개는 아니지, 다 꽂으면 4개죠. 근데 얘는 검은 거 노란 걸 하나씩 꽂으면 안 돼요. 노란 거 2개 꽂든지 검은 거 2개를 꽂든지 하나만 꽂든지. 얘는 1번, 4번 꽂아도 되고 2번, 3번 꽂아도, 색깔이 구별이 없는 거는 아무렇게나 꽂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더 좋은 거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여기 SLI라고 써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시커멓게 하나, 둘, 3개가 있어요. 긴 게 3개가 있고, 얘는 노란 거 하나가 있어요. 이게 확장 그래픽 카드 꽂는 거예요. 이 확장 그래픽 카드 꽂는 것도, 여기는 지금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노란 거 보이시죠? 노란 거, 여기, 예, 노란 거, 예, 그게 있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꽂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쪽에 하나 있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얘하고 얘는 하나 꽂는 대신에 얘는 3개까지 지원하니까 얘가 더 좋은 거죠. 근데 우리 그래픽카드 하나밖에 안 꽂거든. 잘 굳이 이거 살 필요 없잖아. 비싸게 이거 사면 편하지. 예. 그 다음에 요런 거를, 여기 보면 노란색이 있죠? 이렇게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얘도 보면 길쭉한 거 3개 있고 짧은 거 3개 있고 중간치 하나 있고 이러거든요. 얘가 이런 건 확장 슬롯이라 그래. 확장 슬롯. 그러니까 이렇게 꽂을 수 있는 확장 슬롯이 많으면, 우리 책 보세요. 61쪽 61쪽에 보시면은 파란색 긴 거 가운데 하나 하고 짧은 거 2개 있고요, 하늘색 3개 있고요, 하늘색 3개 중에 중간에 보면 또 검은 거 긴 거 하나 있죠. 그 검은 거 긴 거하고 왼쪽 파란색 긴 거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역할이에요.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확장 슬롯이. 얘는 확장 슬롯이 몇 개예요? 하나, 둘, 3개밖에 안 되잖아. 3개는 뭐를 더 추가로 연결해야 돼, 장치를. 예를 들어 TV 수신 카드
TV 수신 카드 꽂으려면 여기다 하나 꽂으면 되고, 그래픽 카드 꽂으면 저기다 꽂으면 되고, 그럼 이 가운데는 뭐를 꽂으면 되냐? 그런 거 있다. 사운드 카드 요즘 새로 나온 거 있어. 소리 잘 들리게 하는 거. 요 뒤에,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지. 우리가 사운드 카드라는 거는 뭔지 아시죠? 소리 출력해 주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사운드 카드 고가를 사. 그래서 꽂으면 영화를 본다든지 음악을 들을 때 훨씬 소리가 좋게 들리거든요. 스피커도 여러분 이어폰도 5,000원짜리 있고 10만원짜리 있잖아. 10만원짜리가 잘 들리잖아.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그러면 사운드도 보편적으로 쓰는 사운드냐 고가의 사운드냐 이거 달라지거든요. 근데 얘는 그래픽 카드 꽂고 TV 수신 카드 꽂고 사운드 카드 꽂으면 못 꽂잖아요. 저처럼 TV 수신 카드 말고 저 뭐야 팩스 모뎀 꽂으려 그러면 하나 빼야지. 근데 책은 몇 개나 돼 있어요. 여러 개 꽂는 게 있잖아. 근데 꽂는 것도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고 중간치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게 이거야. 제일 긴 거. 얘가 제일 성능이 좋은 애야. 긴 거.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짧은 거. 근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늘색으로 된 거 있죠? 중간치 돼 있는 거. 얘가 느린 거예요. 근데 제가 쓰는 TV 수신 카드랑 그 팩스 모뎀 카드는 이 하늘색으로 돼 있는 중간치에다 꽂아야 돼요. 요 노란색처럼 이렇게 짧은 거를 꽂는 게 아니라 옛날 거라다 보니까 길이가 어정간해요. 어정중에. 근데 요즘 새로 나온 메인보드는요 없어요. 그게. 아 여기 하나 있다. 하나. 여기 하나 있어. 여기 중간에. 요즘 이거 저렴한 거는 아예 없어. 그러니까 제가 쓰는 TV 수신 카드를 쓰려면 어떻게 돼요? 얘는 못 꽂지. 그럼 방법이 뭐예요? TV 수신 카드를 바꿔야 돼. 그런데 문제는 팩스 모뎀을 써야 된다 그랬잖아. 아까 전화를 팩스를 보내고 받으려면. 근데 여기는 못 꽂아. 그럼 팩스 모뎀을 바꾸면 안 되느냐? 팩스 모뎀은 안 팔아요 이젠. 10년 전에 단종돼서 안 나와요 이제는. 생산도 안 돼. 지금 파는 건 다 중고야. 근데 중고는 이 기술 요거 짧은 거 나오기 이전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는 꽂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메인보드를 찾아봐야 돼. 근데 아까 여기 비싼 거 있죠? 147,000원짜리 한번 볼까요? 약간 꺼멓게 보이겠지만 여기는 과연 꽂을 데가 있나? 여기에는 여기 있다. 2개. 밑에 여기 2개 보이세요? 여기 하나 이렇게 여기 하나. 이게 옛날 거 꽂는 거거든요. 여긴 꽂을 수 있어. 2개 자리가 있네. 다행히. 그러니까 저는 제 팩스 모뎀을 굳이 쓰려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47,000원짜리 쓰든지 226,000원짜리 써야지 69,600원짜리는 없어. 꽂는 데가. 근데 아까 제가 TV 수신 카드하고 팩스 모뎀하고 팩스 모뎀하고 또 있거든요. 사운드 장치 또 있거든. 3개를 꽂아야 돼 저는. 근데 아까 147,000원짜리에는 꽂는 데가 2개밖에 없었어요. 꽂는 데가 여기 지금 하나 2개밖에 없거든. 그럼 이 메인보드는 쓴다 못 쓴다? 못 써. 그러면 아주 비싼 거 아까 22만원짜리는 어떨까? 얘는 꽂는 데가 아까 몇 개였냐면 하나. 이건 더 없어. 그럼 이제 인터넷 용산 가서 뒤져봐야지. 자, 불러드릴게요. 슬롯에 이름이 있어요. 슬롯에 이름이 있는데 처음에 나온 게 아이사예요. 아이사. 그 다음에 배사. 그 다음에 PCI. 그 다음에 이제 AGP. 그 다음에 PCI 익스프레스.
이것도 16배속 1배속. 요즘 새로 나온 거는 보니까는 32배속짜리 있던데 32배속 이런 거. 슬롯이 다 달라요. 이게 I사나 배사는 지금 없습니다. 이건 안 나와요. 이거는 지금 구형이라서 안 쓰고, 이거는 이제 뭐 이제 구형 TV 수신 카드라든지, 또는 아까 그 뭐라 그랬죠? 팩스 모뎀 카드라든지 이런 걸 쓰는 거고요. AGP는 구형 그래픽 카드. 요거는 이제 신형 그래픽 카드. 이거는 이제 신형인데 신형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확장. 그러니까 이제 TV 수신 카드라든지 사운드라든지 TV 수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운드 장치라든지 뭐 등등 요즘 많아요. 1배속짜리 굉장히 많습니다. 1배속이 짧은 게 1배속이에요. 그 다음에 길쭉한 게 익스프레스, PCI 익스프레스. 아까 그림 보시면, 그림 다시 보여드리면, 어디로 갔어? 요거. 요 짧은 거 있죠? 짧은 거, 노란색. 이게 PCI 익스프레스 1배속이에요. 1배속. 1X라고 된 게 1배속이고, 요 긴 거 있죠? 긴 거. 이게 이제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보통 16배속에 나와 있고요. 뭐 요즘 뭐 32배속짜리도 있다 그러던데, 32배속하고 16배속은 그냥 봐서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봐서는 똑같이 생겼어. 길쭉한 게 이제 16배속 이상. 8배속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초기에는 8배속, 16배속 이렇게 가는데, 요즘은 16배속, 32배속 갈 겁니다. 잠깐만요. 요 위에서 그림 보시면은 여기 써있네. 16배속이라고 써있네. PCI 익스프레스 16배속이라고 써있죠? 그게 요거예요. 요거 파란 거 이거. 그 다음에 검은 거, 조그만 거 있죠? 검은 거. 여기 1배속. 그 다음에 회색도 있죠? 회색하고 파란색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요 회색은 2.0 방식의 16배속도 있고, 뭐 3.0 방식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간에 1배속은 짧은 거, 16배속이나 32배속은 긴 거. 그 다음에 AGP는 구형 그래픽 카드 쓰는 거니까 요즘은 또 안 나오고, PCI는 어정쩡하게 중간 긴 거 짧은 거 사이에 있는 어정쩡한 거. 근데 이제는 PCI도 안 만들라 그래요. 메인보드에다가 안 쓰니까 잘. 자, 제가 쓰는 TV 수신 카드나 팩스 모뎀 카드를 PCI에다 꽂았는데, 요즘 새로 나온 메인보드에다 꽂으면 작동은 되죠.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새술은 새 부대 담아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양복을 멋있는 걸 샀는데 신발은 집신 신고 다니면 안 이쁘잖아요. 신발도 멋있는 정장 구두를 사야 좋지. 그 전체가 딱 이렇게 잘 어울리죠. 그렇죠. 컴퓨터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보급형들, 아까 그 저렴한 메인보드들은 그냥 실속형으로 만든 거고, 비싼 고가들은 뭐 이런 기능 저런 기능 다 집어넣는 거고. 근데 안 쓸 거라면, 굳이 안 쓸 거라면 굳이 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있는 기능들을 써야 되니까 그런 걸 찾는 수밖에 없고, 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 다 없애버리고, TV 수신 카드도 요즘은 신형으로 잘 나오니까 TV 수신 카드도 구형 버리고 신형 새로 쓰든지, 아니면 지금 구형 쓰는 거는 따로 하나 쓰고 컴퓨터를 또 신형 새로 조립해서 더 좋게 또 새로 만들면 두 대를 써도 되지.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와서 걱정이겠지만, 하여튼 슬롯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는 확장 슬롯이라고 하죠. 확장 슬롯. 우리 컴퓨터 자격증 시험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내부 버스, 외부 버스, 확장 버스라는 말이 나와요. 버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BOS 버스예요.
버스. 뭐라고 영어로? BUS. 버스가 무슨 말이에요? 실어 나르는 통로. 실어 나르는 기구 있죠, 기구. 뭐 고속버스, 화물버스, 뭐 이런 거, 관광버스, 시내버스 얘기하듯이 실어 나르는 통로. 길이 될 수도 있고, 도로가 될 수도 있고, 실어 나르는 통. 운반도구. 이거 버스가 될 수 있는데, 내부 버스라는 말은 뭐냐면, CPU 내에서 움직이는 게 내부 버스예요. CPU 내에서 움직이는 거. 그 다음 외부 버스는 CPU랑 메모리, 메인보드 내에서 CPU랑 메모리 움직이는 거, 이렇게. 그러면 서로 다른 물체끼리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이걸 외부 버스라고 하고, 확장 버스는 CPU랑 메모리가 하드 디스크랑 연결하려면, 하드 디스크는 요거다 연결해요. 보여드리면. 여기 보이세요? 노란 거요. 끄트머리, 여기. 여기 SATA예요, SATA. SATA가 하나, 둘, 셋, 넷. 노란 거 4개 보이세요? 여기에 노란 게 하나, 둘, 셋, 4개 보이세요? 검은 거 2개 보이세요? 검은 거 2개 보이세요? 그럼 6개죠? 그러니까 4개 하고 2개가 있잖아요, 2개가. 이게 왜, SATA 포트거든요? 이렇게 여기다 이제 선을 연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 하드를 여기다 달겠죠. 이렇게 메인보드에 있는 CPU랑 여기 있는 메모리랑 얘가 움직이려면 확장 버스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요게 별도의 케이블을 꽂아야 되니까 그걸 확장 버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CPU랑 여기 있는 메모리는 요 메인보드 안에 금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신 선로가 있단 말이야, 안에. 예, 글로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야, 왔다리 갔다리. 이름은 외부 버스고. 이제 CPU 내에서만, CPU 회로 안에서만,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 안에서만 막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 내부 버스라고 부르는 거고. 그런 거예요. 용어들이 낯설어요.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여기 보니까는요, 이렇게 써있네요. SATA3가 SATA3를 지원하고 SATA2도 지원한대요. SATA1은 없어요. 그러면 SATA3가 빠르죠, SATA2보다. 맞아요? 자, 뭐 여기 잘 보시면은 뭐라고 써있는가 보세요. SATA3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몇 개? 4개. 여기는 몇 개? SATA3가 아니라 SATA2인데 3GBps죠? 이게 SATA2고 이거 2개. 그럼 여기는 몇 개라고요? 아까? SATA 6GBps니까 SATA3 방식이죠? 걔가 몇 개? 4개. 그러면 여기 아까 보셨을 때 여기 검은 거 2개 있잖아요. 검은 거 2개. 얘가 SATA2 포트고 여기 금장으로 되어 있는 거 4개 있잖아요. 4개. 얘가 SATA3라는 거죠. SATA3니까 SATA3 방식이니까 6GBps죠. 그러니까 빠른 애 3개, 느린 애 2개. 하드는 여기다 달고 DVD는 검은 거에 달고. DVD는 안 빨라도 돼. 원래 느린 애니까 느린 거에다 꽂으면 되죠. 그러니까 총 몇 개까지 꽂을 수 있다? 6개. 그럼 충분하네. 여러분 DVD 2개 달아요? 하드 4개 다 달아? 아니잖아. 그럼 충분하지 이거 갖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조립한다 그러면 뭐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PCI 익스프레스 16배속짜리 붙어 있으니까는 이거다 그래픽 카드 꽂으면 되고, 또 익스프레스 1배속짜리 2개 있었으니까 TV 수신 카드 하나 꽂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다 TV 수신 카드를 꽂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검은 데다 노란 거 여기다. 그럼 컴퓨터로 TV를 보는 거야. 근데 안테나가 없나? 저희 집은요 공용 안테나 쓰거든요. 그러니까 벽단자에다 그냥 안테나 꽂으면, 선 꽂으면 그냥 공시장 안테나 그거 나오거든요. 아니면 2만원 주고 디지털 TV 안테나
사세요. 그러면 이렇게 창가에다가 이렇게 붙여놔도 되고요. 그러면 방송 다 볼 수 있어요. 여기다 TV 수신 카드 한 5, 6만원짜리 사서 꽂으면 컴퓨터로 TV를 보시고 녹화도 할 수 있고. 집에 컴퓨터에 TV가 나오는 기능이 있다고 하면 리모컨도 같이 그거는 모니터가 TV가 되는 거죠. 저거 꽂아야 돼. 아니요. 거기서 차트가 나와. 모니터가 TV가 되는 모니터예요. 그러면 필요 없고. 그렇죠. 얘는요, TV 수신 카드를 여기다 꽂으면 컴퓨터를 켜야 TV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이분은 모니터가 TV도 되는 모니터라고. 그 모니터에서 리모컨으로 띡띡띡 누르면 TV를 연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TV 뒤에, 모니터 뒤에 안테나만 꽂혀 있으면 되지. 아니면 셋톱박스 있잖아요. 케이블 TV. 그 셋톱박스를 모니터에다가 붙이면 모니터가 TV가 되고 TV 보다가 컴퓨터도 하다가 가능할 수 있죠. PIP라고 하죠. 픽처 인 픽처. 큰 화면 안에 작은 화면 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화면으로 컴퓨터 하다가 작은 화면으로 드라마 이렇게 틀어놓고 보고 중요한 내용 볼 때는 드라마를 크게 해놓고 볼 수도 있고 그것도 가능하죠. 좀 별도로 팔더라고요. 같이 이런 거. 그러니까 모니터가 달라요. 모니터가. 자 보세요. 아까 여기 컴퓨터 주요 부품 중에 완제품 쪽에 보면 모니터가 있다 그랬죠. 모니터요. 모니터에 가서 보시면 우리 강의실 모니터는 그냥 모니터 전용이잖아요. 모니터 전용이잖아요. 그 표준 모니터라고 하는데 TV도 되는 모니터가 있단 말이야. 여기 잠깐 볼까요? LG 거? 요거는 얘는 TV가 안 되는 거고요. TV 모니터는 일반적으로 스피커가 있어요. TV가 되는 스피커. 실례지만 모니터 어디 제품입니까? 일체형 PC 3사. 아, 일체형이에요? 아, 일체형이면 TV 수신 카드를 꽂은 게 아니라 모니터가 TV가 되는 걸 거예요. 그럼 리모컨에 외부 입력 버튼이 있을 거라고. 뭐 우리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보면 뭐 HDMI 1번, 뭐 HDMI 2번 뭐 이런 거 있듯이 띡띡띡 누르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뒷면에 일체형이니까 뒷면을 이렇게 보시면 안테나 선 꽂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다 일반 안테나만 꽂으면 그냥 공용 안테나를 보는 거고, 셋톱박스 있잖아요. 케이블 TV. 그 셋톱박스에 있는 거를 그게 이제 HDMI를 꽂는 거냐 아니면 무슨 뭐 RGB를 꽂느냐 달라지겠지만은 그걸 꽂으시면 되는 거죠. 보여드릴게요. 여기 디지털 TV 된다고 써있죠? 디지털 TV 된다 그랬죠? 얘를 한번 볼게요. 얘는 모니터인데 24인치 모니터인데 TV도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는 RF 안테나가 여기 뒷면에 안테나선 보이세요? 여기 안테나 꽂는 자리? 근데 이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RF 안테나에 동글뱅이가 없는데? 그럼 내려가서 볼게요. 1920 해상도니까 좋은 거고, TV 모니터니까는 TV 모니터를 하나로 쓰는 TV 모니터, 디지털 TV 방송 수신, 그러니까 디지털 TV 튜너가 들어가 있으니까 케이블만 꽂으면 되는 건데, 이 뒷면을 보면 알아요. 뒷면. 이 텔레비전의 뒷면이 RF 케이블 들어있고 뒷면 그림이 없네. 에이, 뒷면 그림이 없으니 알 수가 있나? 근데 여기 지금 RF 케이블이 있는 걸 봐서는 안테나 단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스탠드 바디라 그래서 여기 밑에 이게 모가지 있자, 우리 나쁜 말로 표현하면 스탠드가 있고 모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스탠드에다가 이 모가지 꽂아서 라사로 잠그고
얘를 위에다 이렇게 콕 꽂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빼고 밑에 스탠드를 빼고 배사라고 하죠. 배사. 벽걸이 TV처럼 쓰는 것도 되죠. 이게 분리가 되는 거는 다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텔레비전 뒷면에 보시면 요렇게 나사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일체형 PC니까 매달아 놓을 수는 없지. 스탠드니까 그런 거고. 모니터를 보시면 뒷면에 안테나 선을 꽂는 데가 있으면 그거는 모니터가도 되고 TV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거를 잠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TV를 보실 때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TV는 모니터가 다 돼요. TV는 우리 가정에 있는 디지털 TV는 다 모니터가 되는 겁니다. 그럼 TV로 살 겁니까? 모니터로 살 겁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죠. 자, 내가 TV를 샀어. 걔를 모니터로 써. 그럼 그 집은 TV 수신료를 내야 돼. 근데 우리 집은 TV가 없어. 모니터를 샀어. 근데 모니터가 TV가 돼. 이 집은 TV 수신료 안 내도 돼요. 예, 법으로. TV를 샀는데 난 텔레비전을 안 보거든. 모니터로만 쓴단 말이야. 근데 TV 수신료를 내야 되건 법으로. 이 사람이 화가 나서 텔레비전 안에를 뜯어가지고 TV 수신 장치를 깨트렸어. 그래서 방송국에다 전화가 와서 와서 보시오. 와서 보니까는 TV 수신이 안 되게 부셔놨네? 그럼 TV 수신이 안 내도 돼.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 그러면 TV 수신을 안 내는 거예요. 근데 텔레비전 없는 집 있어요? 웬만하면 다 있지 않습니까? 2대든 1대든 10대든 TV 수신료를 하나를 내야 돼. 근데 이런 모니터를 샀는데 TV가 되더라 이거야. 그럼 얘는 모니터잖아요, 분류가. 그러면 수신료 안 낸다고. 그러면 케이블 TV 셋톱박스 연결해 쓰는, 그건 케이블 TV사에다 요금 내는 거고. 그거니까. 이유 되시겠어요? 만약에 선생님 댁에 텔레비전을 없애면, 텔레비전은 없고 TV는 되는 거잖아. 모니터가 되는 거잖아. 그럼 TV 수신료 안 내도 된다고. 안테나 케이블 연결해서요? 응. 케이블 TV 연결하는 건 케이블 TV사로 돈 내는 거고. 텔레비전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금 TV 수신료를 안 내는 거라고. 근데 TV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 보니까 다 TV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에이 모르겠다. 저 올라가서 IPTV용은 이제 모니터를 연결하는 거죠. 이걸 한번 볼까? 이건 이제 TV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TV가 된다는 건데,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뒤를 열어보시면 알아요. 뒷면. 텔레비전에 이제 뒷면을 보시면, 이 구멍 뻥뻥 뚫려 있죠? 여기다가 라사를 박아서 벽걸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 스탠드는 분리가 가능한 거죠. 예. 요 스탠드만 따로 팔기도 해요. 잠깐만요. 아이, 뒷면이 왜 안 보여? 아, 뒷면이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뒷면에 밑면이네?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다. 뒷면을 봐야 하는데. 예. 참 불편하죠? HDMI 단자로만 연결하고 있는 거라고요? HDMI 단자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요. 아까 RF 케이블이라고 하는 거, 안테나 단자 있잖아요. 안테나 단자가 되어 있으면 일반 안테나를 꽂는 거고요. HDMI 단자가 되어 있으면은요, 요즘 케이블 TV사에서 제공해주는 셋톱박스는 HDMI라는 거로 연결하거든요. 그러면 HDMI 연결이 되면은 우리 강의실에 있는 모니터는 HDMI 단자가 안 돼요. HDMI 단자만 돼 있으면 무조건 걔는 케이블 TV가 되는 거죠, 대신에. 스스로 TV는 못하고 케이블 TV를 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자체가 TV가 되는 거, 자체가. 케이블 TV를 연결하는 건 다 할 수 있죠. 뭐 HDMI만 있으면 다 되는 거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TV, 일반 TV가 되는, 참 애매하네. 여기 한번 볼까요? 옵션을 한번 쭉 살펴볼까? 여기에 브랜드별, 밝기, 부가 기능에 TV 관련, 디지털 TV가 되는지 한번 제가 클릭해 볼게요. 자, 디지털 TV 클릭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이런 TV를 한번 제가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115만원입니다 이건 안 사는 게 좋아요. 너무 비싸. 이거 너무 비싸죠? 47인치야. 근데 해상도는 1366이야. 강아지 집에다 깔아 놓으면 좋아. 집에다 쓰기에는 자, 여기 있네요. 여기 단자 보이세요? 여기 단자 보이세요? 여기? 요런 단자 보이시냐고, 요런 거. 이게 TV 단자죠. 그 옆에는 시커먼 거, 요거 말고, 요거 시커먼 거. 요게 바로 이어폰 단자고. 이거는 뭐죠? 옛날 비디오 연결하는 거. 노란색이 뭐예요? 비디오. 흰색과 빨간색은 뭐? 오디오. 노란색이 비디오예요. 근데 여기 보면 보세요. 빨강, 파랑, 녹색 있죠? 이게 RGB라고 하는 거, RGB. 이 노랑 하나를 빨강, 파랑, 녹색으로 분리시켜서 보는 거. 얘가 더 선명해요. 제가 예전에 케이블 TV 봤을 때는 이렇게 꽂았었어요. 근데 케이블 TV를 제가 안 보는데 다른 집에 가보니까 요거 말고 여기다 연결하더라고. HDMI에다가. 그 막 케이블 5개를 요 하나로 싹 연결하면 돼. 여기 오디오도 붙었으니까 5개잖아요. 이 5개를 이거 하나로 꽂으면, 케이블 하나만 꽂으면 편하잖아. 요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건 안테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TV입니까? 모니터입니까? 모니터죠. 모니터로 팔았잖아. 모니터로 신고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로 안테나 선을 내가 꽂아서 연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TV 수준으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 저게 47인치 모니터도 있어요. 아까 탐정에서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47인치가? 아, 이건 47cm죠? 47인치가 아니고 19인치 되게 조그마한 거죠? 근데 왜 비쌀까? 아, 이건 누가 장난쳐 놓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모니터가 47인치니까 놀라셔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요. 얼마나 큰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몇 인치짜리를. 100인치짜리 모니터도 있어요. 용산 가서요 100인치짜리 모니터 만들어주세요. 그럼 뚝딱 만들어줘요. 시판하는 거는 47인치짜리도 있어요. 이건 27인치고 22인치고 24인치고 24인치인데 이건 19인치죠. 제가 47인치를 잘못 봤는데 이거 19인치고, 예, 40인치짜리도 있고요. TV로 모니터로 나온 거 많아요. 큰 거. 60인치도 27인치, 60인치도 있어요. 29인치까지는 32인치 이런 건 많이 나와 있어요. 기존에 많이 나와 있고요. 150만 원. 요런 것도 재밌어요. 모니터가 길죠? 21대 9라 그러죠. 21대 9. 오우. 영화 볼 때 짱이야. 게임할 때 짱이고. 그리고 반 나눠서 왼쪽에는 엑셀, 오른쪽엔 파워포인트. 이렇게 두 개 화면 나눠놓고 작업하면 좋죠. 제가 지금 쓰는 모니터가 2개죠? 모니터 2개잖아요. 이걸 하나로 합한 것처럼 보이는 모니터예요. 그래서 실제로 왼쪽에 화면의 반을 잘라서 얘는 컴퓨터를 연결하고 오른쪽엔 게임기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모니터가 너무 크니까 기기를 2개를 입력해서 따로따로 쓸 수도 있어요. 신기하죠? 입력을 2개를 입력한단 말이야. 모니터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문제는 대기 전력이 너무 많아. 안 쓸 때는 꺼야 돼. 안 쓸 때는 꼭 스위치를 눌러서 꺼야 돼. 얘는, 이런 모니터는. 소비 전력도 58W예요. 58W 같으면 여러분들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밤새 틀어놓으면 엄마한테 혼나요. 이건 혼나죠. 요즘 나오는 모니터들은요, 자, 이 모니터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는 여기 써있네. 안 그래도 여기 써있네. 25W, 0.5W. 작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큰 것도요, 32W, 0.3W예요. 여기. 27인치도 32W, 0.3W, 얘는 24인치, 25W, 0.3W 밖에 안 되는데, 얘는 아까 어떻게 됐어요? 아까 58W, 1.5W죠? 이건 소비 전력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다, 이거는? 별로. 얘는 TV가 되네요? 디지털 TV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뒷면에 가서 어딘가에다가 안테나만 꽂으면 얘가 TV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셋톱박스 상관없이 안테나 단자만 꽂으면 TV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죠. 비싸서 그렇지. 자, 63페이지 뭐 여기 캐패시터 이런 말 나왔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예. 65쪽 볼게요. 65쪽 메모리 중요한 거 좀 메모해 드릴게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메모리, 램이라고 불리죠. 램. 메모리 이 기능은 뭐냐 이거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PC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기록되는 것. 기록된다? 라고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실행되는 것. PC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데이터가 기록되는 것. PC에 전원을 켜면 포스트라는 작업을 해요. 이때 이상이 없으면 보조기억 장치가 뭐뭐 있죠?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하드디스크죠? 혹은 SSD 기억장치에 들어있는 윈도우가 작동을 하죠. 맞습니까? 이때 작동되는 윈도우 프로그램들은 반드시 주기억장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램이라고 했던 거 있죠? 주기억장치에서 작동을 한다. 기타 응용 프로그램 영어로는 뭐라고 불러요? 응용 프로그램을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 그래요. 기타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하면 주기억장치에서 작동을 한다. 이때 입력한 데이터도 주기억장치에 기록된다. 근데 주기억장치는 휘발성 메모리예요. 휘발성 메모리는 뭐죠? 전원을 오프하면 내용이 소실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껐다 켰는데 내용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비휘발성 메모리예요. 근데 우리 주기억장치 중에 이 램이라고 하는 애는 주기억장치가 램도 있고 롬도 있어요. 근데 램은 전원을 껐다 키면 내용이 다 지워집니다. 휘발성 메모리이므로 오프하기 전에 저장 명령을 걸죠. 저장 명령을 해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을 하게 되죠. 맞습니까? 제가 이거 지금 제가 메모장 실행했잖아요. 이 메모장이 어디서 작동되고 있다? 주기억장치에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닫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닫으면
주기억 장치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얘를 저장을 해야죠. 저장을 해야 다음에 꺼내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장 명령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기억 장치에 기록이 되니까 다음에 또 꺼내 쓰면 되죠. 그럼 저장 명령은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자, 저장 명령은 입력일까, 출력일까? 그럼 열기 명령 있죠, 열기 명령. 불러오기. 얘는 입력일까, 출력일까?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뭐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저장하잖아요, 저장. 그럼 얘가 입력된 거예요, 출력된 거예요? 출력인가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불러오기 하는 거는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저장이 입력이면 열기는 출력이죠, 당연히.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둘 다 입력은 아니잖아. 그러면 열기, 제가 불러오기라는 거잖아, 불러오기.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걸 주기억 장치로 가져와라 그러면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출력이야? 아, 저장이 입력이니까 이제 글로 출력으로 몰고 가겠다? 그럼 저장은 입력이에요, 출력입니까? 자, 잘 생각하세요. 주기억 장치하고 보조기억 장치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메인이에요? 어느 게 메인이야? 주기억 장치가 메인이죠? 그럼 메인에서 서브로 가는 게 출력입니까? 입력입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남한테 줬어요. 그럼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출력이죠? 그럼 그 사람 돈을 내가 가져오면 뭐가 되는 거야? 나한테.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주기억 장치가 우선이니까 주기억 장치를 우선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저장이라는 명령 때문에 우리는 입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입력이 아니라 뭐다? 출력이에요. 내보내는 거잖아요. 내보내는 거.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니까 출력이고요. 다른 곳에 있는 걸 주기억 장치를 가져오는 거니까 열기니까 이건 입력이에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이거는 안 나오는데 알고는 계셔야 돼. 의미를. 그러니까 모든 작업은 다 주기억 장치에서 하는 거예요. 모든 작업은 다 주기억 장치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인터넷 실행해놨죠. 이거 인터넷 실행해놨죠. 그럼 얘도 다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죠. 있지 않습니까?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강좌 녹화, 이거 동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 이거 실행해놨잖아요. 이거. 그러니까는 얘도 어디에서 열리는 거다? 주기억 장치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주기억 장치가 공간에 협소하니까 이 동영상을 제작하면 용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기억 장치에다 갖고 있으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돼? 내가 손에다 들고 있기가 너무 힘드니까 배낭에다 미면 편하잖아. 그러니까는 그때그때 알아서 얘가 보조기억 장치를 조금씩 쓰긴 써. 그러나 모든 작업은 다 어디서 한다? 주기억 장치에서. 컨트롤 쉬프트 ESC 키 눌러보세요. 컨트롤 쉬프트 ESC 제일 왼쪽에 쭉 나란히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누르신 상태에서 컨트롤이나 쉬프트는 먼저 누르고 나머지 알파벳이나 ESC 키는 나중에 누르는 겁니다. 컨트롤 쉬프트 ESC 키를 누르면 이런 작업창, 이런 작업관리자 창이 뜰 겁니다. 이때 성능을 보시면 알아. 성능에 보면 메모리가 있을 거예요. 메모리. 이 메모리가 저 꼭대기 같이 한 뭐간 거예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여러분 작업하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그림을 그리시려고 그러는데 도화지가 한 2m짜리 도화지를 놓고 그려야 돼. 그럼 책상도 한 2m는 돼야죠. 책상은 손바닥만 해. 근데 도화지는 2m야. 어디다 놓고 그리실 거예요? 힘드시잖아.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가 커야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포토샵이든 뭐든 다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기억 장치가 작으면 일을 못해요. 근데 주기억 장치는 용량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 그랬죠? 속도도 있다 그랬잖아요. 속도. 그러니까 빠른 속도의 주기억 장치를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용량은 커야 좋은 거고요. 예. 자, 주기억 장치를 여러분이 쓰시려면 65쪽 보세요. 65쪽.
자, 주기억장치의 램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아세요. 어렵게 표현해놨어요. 어렵게 표현하는데, 모든 작업은 CPU가 명령을 걸어요. 명령을 내린다고. CPU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명령을 걸어요. 그럼 그 명령을 누가? 주기억장치가 맡아서 실행해 주는 겁니다. 5와 3을 더해라. 그러면 CPU 내에 있는 연산장치가 5와 3을 더해요. 그럼 그 결과 8이 나왔잖아. 8도 CPU가 일단 갖고 있어. 근데 거기다 2를 빼래. 그럼 6이 되지 않습니까? 8에다 2를 뺐으니까 6이 되잖아요. 그럼 아까 그 8이 지워져. 그 8이 지워진다고. 그러니까 그 지워지기 전에 그 8을 어디다 놔야 돼? 주기억장치에다 보관해둬야 돼. 그 2를 빼. 그럼 6이 남았죠? 그럼 얘도 6을 갖고 있었는데 마지막엔 뭐를 해야 돼요? 아까 계산기 제가 실행해봤듯이 화면에 나와야 되니까 6이라고. 그게 주기억장치에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모든 작업은 다 주기억장치에서 하는 겁니다. 아래 한글을 실행해라. 그럼 아래 한글은 보조기억장치에 있었는데 얘가 어디로 들어온다? 주기억장치로 들어와요. 그 주기억장치에서 쫙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인터넷 창도 5개 열어놓고 다 해놓고 이 사람이 메모장만 쓰고 있어. 포토샵은 언제 할 건데? 이따 밤에. 그럼 닫어. 안 할 거잖아. 엑셀은 몰라. 할지 안 할지. 그럼 닫어. 닫아놓으면 주기억장치가 공간이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많이. 필요하면 그때 엑셀 하는 거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도 보면 죄다 실행해놨어. 그 쓰지도 않으면서. 그럼 안 쓰는 건 어떻게 돼? 닫아야지. 그래야 메모리가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얘가 배터리도 덜 달고 다른 일 할 때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죠. 스마트폰 관리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예. 자, 메모리 역할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66페이지, 67페이지 보시면 메모리가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69쪽 보실래요? 69쪽에 뭐가 나왔어요? DDR3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면 메모리, 여기 메모리 있네요. 여기 메모리 RAM 메모리가 있는데 메모리가 제조회사가 여기 분류를 보세요. DDR4도 있죠. 우리 책은 DDR3라고 되어 있는데 DDR4도 나왔단 말이야. 새로 처음에는 SDRAM, 그 다음에 DDRRAM, DDR2, DDR3 이렇게 DDR4 제조회사는 어디가 있다? 삼성전자가 제일 좋은 게 아니라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거죠. 삼성전자 메모리가 제일 좋은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에서 생산한 메모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팔리는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가장 보편적으로 팔리는 제품이 삼성전자 메모리예요. 근데 나는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게이머야. 프로게이머. 그리고 난 그래픽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 그래픽 디자이너야. 이런 분들은 삼성전자 메모리 말고 다른 메모리 쓰셔야 돼. 여기 보면 G스킬 이런 거 있어. G스킬. 여기 보면 방열판도 있어요. 메모리도 열이 많이 나거든요. 열을 밖으로 빼내는 방열판 달려있는 가격이 8기가짜리 2개 16기가인데 20만원이에요. 얘는 8기가짜리 2개면 얼마예요? 10만원도 안되잖아. 노트북용이라 하더라도. 얘는 16기가 얼마예요? 9만원. 얘는 16기가 얼마? 20만원. 얘는 다른 애예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고 강력한 애입니다. 근데 얘는 꼭 2개를 꽂아야 돼요. 8 곱하기 2개라고 써있잖아요. 얘는 꼭 2개를 꽂아야 돼. 8 곱하기 4도 있어요. 32기가. 그럼 얘는 사서 꼭 4개를 꽂아야 돼요. 4개짜리 세트를 사서 2개만 꽂으면 안 돌아요. 굉장히 잘 도는 애예요. 얘는 멋있게. 속도를 보세요. 속도가 얼마입니까? 여기에 3000. 얘는 얼마? 속도가 1600.
우리 PC의 속도가요 3000에서 3400, 3600 나와요. 3000이면 3기가입니다. 3기가.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3200이에요. CPU가 메모리 600짜리에요 이거. 근데 이 메모리는 얼마짜리라고요? 3000짜리야. CPU가 3000이고 메모리가 CPU가 3200이고 메모리가 3000이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캐시 메모리 설명드렸었죠. 이 캐시 메모리는 뭐 하는 거라 했어요? CPU는 빠르고 메모리가 느리니까 빠르고 느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쓰는 게 캐시 메모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CPU는 3200에 메모리 3000이면 보완할 것도 별로 없잖아. 불과 얼마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런 메모리를 꽂아놓으면 어떻게 돼? 컴퓨터가 신바람 나는 거죠. 진짜 신바람 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빠르죠? 2100이잖아 2100. 그럼 우리 강의실 컴퓨터도 이거 꽂으면 돼? 안 돼. 안 꽂혀. 여긴 DDR3야.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DDR3를 꽂는 메모리라고. 메인보드가. 그러니까 얘는 DDR4잖아요. DDR4니까 얘를 꽂으면 안 되고 이거 꽂으면 되겠다. DDR3잖아. 이거 PC3는 PC3가 DDR3라는 뜻입니다. PC4가 DDR4라는 뜻이고요. DDR3 L3L과 3랑 어떻게 차이지? DDR3L? DDR3L. 걔는 뭘까? 종류에서 그 L자 붙은 게 있는데. 잠깐 여기 보면 DDR3 한번 눌러볼게요. DDR3만 눌러보면 삼성전자 DDR3 이건 1200, 12800이죠? 16000 속도죠? 아 1600 속도죠? 이거요 1600. 이걸 쓰면 빠르겠는데? 이것도 1600이죠? 1600 1600 1600 2133. 오 빨라. 저희 집 컴퓨터는 400이에요. DDR2 400. 그게 여기는 600이라며 우리 강의실은. 600보다는 400이 더디고 얘는 1600이잖아요. 제 거 400인데 제 거보다 4배 빠르잖아. 용량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실 때는 CPU도 좋은 거 쓰지만 메모리도 좋은 걸 쓰면 어때요? 남들 귀여울 때 걸어올 때 얘는 막 뛰어가고 막 달려간단 말이야. 막 빠른 오토바이 타고 달려가듯이 엄청나게 빨리 가니까 이런 게 좋은 거죠. 근데 메인보드가 이 속도를 지원하느냐 못하느냐를 보셔야 되고 보통 1600까지는 다 지원해요. 메인보드가 아무리 멍청해도 1600은 지원하는데 2100 넘어가면 메인보드 물어봐야 돼.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메인보드한테 물어볼 수 없으니까 제조회사에 이 메인보드의 특성이 있단 말이야. 거기 설명서를 보면 얘는 1600까지만 지원합니다. 근데 얘를 꽂으면 어떻게 돼? 1600으로만 가는 거야. 그러면 다행이지. 어떤 건 꽂으면 인식이 안 돼. 굳이 안 되는 거 꽂으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헤르츠가 속도인데 그 빠른 예, 헤르츠가 속도예요. 뭘 기준으로 주파수. 동작 주파수가 속도입니다. CPU가 제일 빠른 게 한 4.0GHz, 4000메가까지 가요. 메모리는 한 2000 얼마까지 갑니다. 2000 얼마까지 가는데 이 메모리 속도가 빠른 게 좋은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이 용산에 가서 조립을 하신다 그러면 용산에 있는 직원 보고 그래야지. 저는 메모리 한 2500짜리, 2600짜리를 껴주세요. 그럼 그 메모리가 꽂을 수 있는 메인보드를 찾을 거란 말이야, 직원이. 우리는 못 찾겠지만, 그럼 걔네들이 그거에 맞춰서 알아서 조립을 해주겠지. 견적도 보고. 근데 우리가 모르고, 메인보드는 1600만 지원하는 거 사고, 메모리 2600짜리 사서 꽂았더니 작동이 안 돼. 그러면 이제 판매처에다가 요걸 한 바가지 하죠. 작동이 안 된다고. 내가 모르고 샀는데. 그런 거란 말이야. 자, DDR2 그럼 뭐다? PC2. DDR3 그럼 뭐다? PC3. DDR4 그럼 뭐다? DDR4가 PC4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보편적인 건 여러분 삼성전자 거 사시면 돼요. 삼성전자 거. 노트북용 따로 있고 PC용 따로 있는 건 아시죠? 노트북용은 조그만 거.
PC용은 길쭉한 거. 프린터용 같은 거 사셔가지고 안 맞는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프린터용은 또 따로 있어요. 프린터에 꽂는 메모리 따로 있습니다. 예. 자, 이 71페이지 보면은 메인보드 궁합을 맞추자 아까 말씀드렸고요. 내부 클럭이 빠른 메모리가 좋은 거라 그랬는데, 이거를 빠른 거를 구입할 때는 궁합이 안 맞으면 꽝이라 그랬죠.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2개, 4개를 꽂아야 돼요. 하나만 꽂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16기가짜리 하나 꽂지 말고 8기가짜리 2개 꽂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2배로 빨라진다 그랬죠? 써있네, 72쪽에. 그 다음에 이게 CL이 뭐야? 우리 CL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보니까 CL 뭐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여기 CL9 이런 거. 반응 속도가 있는데, 반응 속도 CL 값이 낮은 메모리가 좋대요. 근데 CL15 있다, 여기 CL15. CL9. 여기 CL15보다는 CL9가 좋은 거죠? 여기 CL9 이런 거 있잖아, CL9. 삼성전자는 그런 말도 없어. 삼성전자 그냥 꽂으면 다 돌아. 어느 컴퓨터든지. 그런데 이렇게 CL9니 CL16이니 뭐 이렇게 곱하기 2개니 곱하기 4개니 곱하기 1이 이렇게 따지는 거는 특이한 애거든. 특이한 애거든. 이런 건 사지 마세요. 여러분 업무 중에서 특이한 업무 하시는 분은 없잖아. 프로게이머 계세요, 여기? 아니시죠? 그러면 삼성전자 메모리면 제일 나아.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격하고 점심때 가격하고 소비자 가격은 비쌀지 몰라도 업자 가격은 천차만별이에요. 어떨 때 쌀지 몰라요. 이 가격이 증시처럼 들쑥날쑥해요. 들쑥날쑥해. 예. 그러니까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고, 쌀 때 왕창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좋은 거죠. 그쵸? 우리가 업자만 알아. 업자 가격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다나와에 있는 거는 업자 가격 아니에요. 소비자 가격입니다. 용산 전자상가 가면요, 다나와보다 3,000원 싼 집 이렇게 있어요. 다나와보다, 여기 있는 가격보다 3,000원 싸게 판대. 근데 여기 있는 가격은요, 여기 있는 가격은 얘를 판매하는 업체가 있는데, 업체 중에서 제일 싸게 파는데, 주로 11번가나 옥션이나 지마켓은 없어요. 용산 전자상가 안에 있는 매장들만 그래요. 배송비는 엄청 비싸고요. 카드도 안 되고요.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돼? 직접 가서 사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가격을 보고 메모리가 39,000원이다. 못 산다고. 만약에 가시면 한 41,000원, 5,000원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보시고 가셔야 돼. 예. 다음 시간에 이제 그래픽 카드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래픽 카드하고 그래픽 카드는 그래픽 카드하고 또 어디를 볼까? 모니터? 오늘은 뭐 아까 SLR 카메라고 얘기도 하느라고 좀 시간을 딴 거를 또 설명했지만은 SSD까지 다음 시간에 확 해버릴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백날 그래픽카드 설명해도 그래픽카드 안 사시거든. 왜? 너무 비싸. 너무 비싸요. 용산 나가서 보면은요, 최고 신형 제품은 너무 비싸고요, 저렴한 거는 중고야. 근데 중고 사기가 찜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사. 근데 여러분들 그래픽 작업 한다고 하는 거는, 자, 이건 알려드릴게요. PC 내에서 그래픽 작업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PC 내에서 그래픽 작업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아무 때나. 제가 지금 메모장에다 글씨 쓴 거죠? 이것도 그래픽 작업한 거예요. 포토샵만 그래픽 작업하는 게 아니고, 게임만 그래픽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해도 그래픽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저장 명령을 거는 건 누가 담당을 해요?
CPU가 하는 거죠. CPU가. 이때 화면에 메시지를 보여주는 기능은 누가 한다? 얘가 화면에 저장되는 건, 메모리에 저장되는 건 메모리가 하는 역할이지만 이걸 화면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픽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작업을 CPU가 다 해요. CPU가 모든 작업을 하는데 이때 영상 작업이라고 하죠. 영상 작업, 그래픽 작업이라고 하는 거. 분리하면 어떨까? 분리하면.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그냥 외장 그래픽 카드라 그래요. 외장 그래픽 카드를 설치하면 분리 작업이 돼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외장 그래픽 카드가 아니라 내장이에요. 내장. CPU 내에 영상 작업만 따로 하는 회로를 넣어놨어요. CPU 내에다가. 과거에는 CPU가 영상 작업도 하고 모든 작업을 다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CPU가 좋아져서 CPU 내에 일정 부분을 그래픽 작업으로 내놨어요. 근데 그것도 CPU가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 근데 그거를 외장 그래픽 카드를 설치하면은, 장치를 사서 꽂으면 그 작업을 아예 CPU가 안 하고 별도로 한단 말이야. 이원화 작업을 하는 거야. 이원화. 그럼 컴퓨터는 어떨까? 영상 작업하던 거를, 그래픽 작업하던 거를 이제는 CPU가 안 하니까는 CPU는 본연의 업무만 다 하면 되고 화면에 연결되는 작업은 다 그래픽 카드 장치가 하니까 컴퓨터가 엄청나게 강력해지는 거예요. 게임이나 포토샵 전문적인 그래픽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하던 말이 한글을 하던 엑셀을 하던 간에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러 개 모니터를 확장해서 연결하려면 반드시 그래픽 카드, 확장해요. 외장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래야 좋은 거예요. 예, 일단 요것만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시간에 오실 때 이 그래픽 카드에 관한 거를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오세요. 읽어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 개 네. 모니터 확장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네? 여러 개 모니터 확장. 지금 모니터 2개. 그렇게 한다는 근데 모니터를 2개를 쓸 수도 있고 요즘 본체는요 모니터 4개까지도 지원해요. 모니터를 4개를 꽂을 수도 있다고. 근데 모니터를 많이 꽂으면 메모리가 또 필요하잖아. 메모리. 여기 다음 시간에 자세한 거 설명드리겠지만은, 근데 그래픽 카드를 사면 그래픽 카드가 다 해결해 주니까.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일단 요즘 말로 짱이죠. 짱. 그러면은 그 본체 저희가 보통 여기서 같이 들어있잖아요. 예. 단자만 있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강의실은 단자가 붙어 있잖아요. 제 메인보드에는 모니터 단자가 없어요. 제가 쓰는 컴퓨터 메인보드에는요 모니터를 연결하는 단자 자체가 없다고. 없어도 되니까 어차피 그래픽카드를 쓸 거니까.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모니터 단자가 있지 않습니까? 2개나 있어요. 아날로그 하나, 디지털 하나. 그래픽카드를 굳이 안 살 거라면 단자가 있는 걸 써야죠. 아 근데 저기 끝나가는데 근데 보통 본체 단자가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두 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연결했는데 이게 좀 화면 보기가 후 모니터로 보는데 일단 좀 잘 안 돼가지고. 그래픽카드를 연결해서 확장해 그래픽카드 쓰시면 좋아져요. 그래픽 카드는 없죠. 따로.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도 지금 2개를 분리해서 쓰고 있잖아요. 제가 모니터 2개를. 근데 2개를 쓰면 편해요. 3개를 쓰면 더 좋고. 근데 3개가 연결이 안 되거든. 아, 제 질문은요. 그런 경우 그래픽 카드가 꼭 있어야 되나? 없어도 상관없다면, 특히 전문적인 그래픽 작업을 하실 거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면 안 하셔도 상관은 없다. 이런 얘기죠.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할게요.